정부 여당은 현행 역사교과서가 좌편향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김무성 대표 등이 말한 좌편향 사례는 우리 당이 교과서를 검토한 결과 사실이 아님이 확인되었습니다. 좌편향을 말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교과서를 읽어봤는지 묻고 싶습니다. 현행 역사교과서는 2011년 8월 이명박 정부가 정한 지필 기준에 입각해서 만들어졌고 2013년 8월 박근혜 정부가 최종 합격 판정을 내린 교과서입니다. 그것이 좌편향이라면 검인정을 제대로 못한 정부의 직무유기여서 자기 모순이고 자가당착일 뿐입니다. 만약 기존 교과서에 오류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검인정을 강화하면 될 문제입니다. 정부 여당의 국정역사교과서 추진은 친일을 근대화라고 미화하는 친일교과서, 또 독재를 한국적 민주주의라고 찬양하는 유신교과서, 정권의 입맛에 맞는 정권 맞춤형 교과서를 만들겠다는 시대착오적 발상입니다. 그런데도 정부가 국정화 고시를 강행한다면 우리 당은 황우여 교육부총리 해임 건의안 제출을 비롯해서 강력한 저지투쟁에 나서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임을 경고해 둡니다. 지금 국민의 삶은 하루하루가 전쟁입니다. 정부 여당이 민생과 상관없는 이념 전쟁을 벌일 때가 아닙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상식의 문제입니다. 전 세계의 상식이 반대하는 것을 정부 여당만 우기고 있으니 남부끄럽고 한심한 일입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해 새누리당이 당당하고 자신 있다면 양당 대표와 원내대표 간 2+2 공개 토론을 제안합니다. 최근 8.25 남북 합의로 남북 당국자 회담을 약속했습니다. 북한은 외무성 담화를 통해 미국의 평화협정 체결을 요구했고 장거리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 없이 노동당 창건 70돌 행사가 끝났습니다. 지난 미중 정상회담 이후 북중관계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갈등을 대화를 통해 풀 수 있다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시점에 박근혜 대통령이 내일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합니다. 그 성과에 따라서 한반도 평화 정착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한반도 평화의 시작은 북핵 문제의 해결입니다. 북핵 문제의 권원적 해결을 위해서는 육자회담 재개와 9.19 공동성명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북미 대화입니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의 남북 당국 회담 개최를 제안하는 한편 미국에게도 북한과 대화에 나서도록 권유할 것을 제의합니다. 남북 대화와 북미 대화 그리고 육자회담을 병행해 나가는 것이 북핵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는 길이고 우리가 북핵 문제의 해결을 주도하는 길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정걸 원내대표의 발언을 듣겠습니다. 예, 지난 주말 난징 대학살 관련 기록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역사의 진보를 위해서는 불행했던 과거의 고통을 정면으로 마주해야 한다는 자명한 진리를 다시금 확인한 이번 조치를 저는 환영합니다. 인류 평화와 역사 정의를 위한 이번 조치가 되살아나려는 일본의 극우 군국주의 망명에 제동을 걸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뒤틀린 과거를 바로 잡으려는 국제사회의 조류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박근혜 정부의 반역사, 반민주적 망동을 지켜보며 무거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역사 쿠데타, 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오늘 국사교과서 국정화 고시를 발표한다고 합니다. 정부 여당은 국정 현안이 산적해 있고 야당의 협조가 꼭 필요한 국면에서 초강경책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야당이 국정의 파트너가 아니라 마치 전국 파탄이라는 함정을 파놓고 포획할 사냥감으로 여기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정부가 강행하려는 국정교과서의 정체를 다시 한번 분명하게 밝히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취재 중인 언론인 여러분, 이념적인 공방을 하고 있는 프레임이 동원되는 교과서 공방에 이제 지치셨을 겁니다. 언론 여러분을 위해서라도 국정교과서의 본질을 어렵고 지루한 개념어가 아니라 요즘 유행하는 젊은이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써서 이해가 쉽도록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가 강행하려는 교과서 개정 작업은 국정교과서가 아니라 박정교과서입니다. 교과서의 국정화는 절대 다수의 역사학자들도 반대하고 있고 주무부처인 교육부도 소극적이고 새누리당 일부에서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교과서 개정 작업은 형식은 국정화이지만 실제로는 국정이라는 말이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눈과 귀를 어지럽히며 국사교육에 농간을 부리는 문고리 국사학자의 부추김을 받아서 전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에 의해서 추진되고 방향과 내용의 틀이 정해지는 박정 교과서입니다. 4대강 사업의 박근혜판 사업이고 자원 외교 사업의 박근혜판 사업입니다. 이명박이 환경을 오염시켰다면 박근혜는 정신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박근혜판 국정교과서는 중립적인 교과서가 아니라 답정너 교과서입니다. 요새 답정너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바로 답정너입니다. 정부 여당은 교과서 필자의 80%, 근현대사 소설의 상당 부분이 친북 용공족이라는 전혀 근거 없는 사상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국사교과서 필자의 80%가 좌파라면 새 국가교과서 집필지는 외국인들에게 청탁하려는 것입니다. 국가가 집필 기준을 고시하고 국가의 거민정을 통과한 현행 한국사 교과서들을 친북 좌경으로 간주한 후에 새 교과서 작업을 한다는 것은 이미 그 방향을 정한 것입니다. 객관적이고 공평한 소설을 하는 중립적인 교과서가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는 교과서 편찬의 과정을 밟지만 실제로는 친일 변명, 독재 미화의 내용만 합격시키는 답정너 교과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 정권의 역사 쿠데타 작업은 다음 세 가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첫째, 국정화 시도의 목적이 극우 세력의 역사 해석 독점에 있다는 것입니다. 수업 부담은 또 수능 시험 부담은 학생과 학부모들을 현혹시키려고 하지만 현행 체제 하에서도 공통적 소수사항이 수능에 출제되기 때문에 이는 대국민 사기에 불과합니다. 자유롭고 다양한 가치관을 지닌 민주시민이 아닌 편협하고 순종적인 시민을 양성하겠다는 것이 국정화의 숨은 목적인 것입니다. 국사가 극우 세력의 장기 집권을 위한 이념적 정치 작업으로 전락하는 것을 이제 막아야 합니다. 둘째, 국정화 시도는 대한민국 헌법 정신을 전면으로 부정합니다. 좀 길기 때문에 좀 약하겠습니다. 세 번째, 일방적인 졸속 국정화 시도는 엉터리 반쪽 교과서를 양산한 것입니다. 2017년 일선학교에서 국사 국정교과서를 배포시킬 계획인데 그러나 교과서 제작에 평균 2-3년이 걸린다는 것을 감안하면 집필기간은 물론 심의 수정 과정도 날림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혼란과 사회적 비용의 특징을 눈에 보듯 뻔한 것입니다.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최고의 교훈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필사직생의 각오로 투쟁하겠습니다. 자라나는 미래 세대의 다양성을 위해서 민족 가치의 바탕을 지키기 위해서 또 그 바른 역사를 배우기 위해서 필사직생의 각오로 투쟁하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새누리당의 범인정 한국사 교과서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전반에 관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거듭 촉구합니다. 이것은 오늘 고시에 서명한 이유라도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를 주장하는
정부와 새누리당의 논리를 따르자면 현행 한국사 거민정 교과서들은 집필 기준의 고시에서부터 필진, 편성, 내용, 구성, 거민정 통과, 일선학교에서의 세태일까지 친북 좌익 카르텔이 전면적으로 작용한 결과물입니다. 우리 당은 공무원 교원이 그 중립적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저버리고 좌파이든 우파이든 특정한 정책 신념을 가진 학생들에게 왜곡된 국사교육을 시키는 행위를 단호히 반대하고, 국사교과서 국정화론자들의 주장이 타당하다면 거민정 한국사교과서는 내용을 착취하고 국가 시스템적으로 반국가적인 중대한 사건입니다. 이 문제는 교과서를 거민정에서 국정으로 바꾼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집필 기준의 제정과 거민정 통과에 관련했던 공무원들, 새누리당이 문제 삼고 있는 내용을 쓴 필자들, 현행 교과서를 친북 영국이라고 평가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무엇이 진실인지를 국민 앞에 규명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사교과서 국정화 고시 이후에도 좌경 카르텔이 존재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치적 목적을 가진 좌경 날조인지 반드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는 행해져야 합니다. 만일 국정화 교과서가 공포될 경우 황우여 부총리에 대한 해임 건의안 역시 즉각 제출하겠습니다. 우리들의 미래를 지키고 민주주의를 지키고 국가의 품격을 지키기 위한 싸움에 국민 여러분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조성영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이제 반환점을 부르고 있습니다. 국정감사가 끝나고 이제 내년도 예산과 민생 법안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의 역사 왜곡 때문에 민생 문제가 국회에서 설 자리를 잃을까 봐 걱정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한간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하고, 즉 대한민국의 법통과 정통성을 헌법에 명시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새누리당 정권은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법통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광복절을 건국절로 바꾸자는 사람들이 지금 역사 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5.16 군사 쿠데타를 혁명이라고 주장하고 유신 독재를 부정하며 12.12 내란 음모 사건을 정당화하면서 5.18 민주화 운동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지금 역사 교과서 왜곡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친일 독재 정권의 후계자들이 나라의 역사를 왜곡해서 자신들의 일그러진 역사를 정당화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 교과서 왜곡을 시도하는 책임자는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대한민국이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는 것이 불만입니까? 5.16 군사혁명을 쿠데타라고 하고 박정희 전 대통령을 독재자라고 부르는 것이 불편하십니까? 5.18 민주화 운동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한 것을 인정할 수 없습니까? 대통령께서는 박근혜 정부의 역사 왜곡과 일본 역사 왜곡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분명한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한재 신채호 선생께서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당이 국정화에 반대한 이유는 전 세계의 정상 국가들이 채택하지 않는 이유도 있지만 정부와 여당의 역사 교과서 왜곡 세력들이 헌법을 부정하며 친일, 독재, 미화 교과서로 만들려고 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미래 세대에 올바른 역사관에 입각해서 대한민국 역사를 가르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역사 교과서는 헌법 정신과 역사적 사실, 국민적 합의에 기초해서 제작되어야 합니다. 우리 당은 대한민국의 법통과 정통성을 계승하면서 일제에 맞서 싸운 독립운동과 독재 정권에 맞서 투쟁한 민주화 운동의 역사를 기억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민족의 미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당은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막는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사입니다. 이어서 정청래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이것은 이념 전쟁이 아닙니다. 이것은 선과 악의 싸움이요 정의와 불의의 싸움입니다. 국정교과서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정교과서는 종북교과서입니까? 전 세계에서 검인정을 넘어서 자유발행 체제로 가고 있지만 북한, 베트남, 스리랑카, 몽골 등 4나라 정도만 전체주의 독재국가의 교과서 발행 방식인 국정교과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 욕하면서 배웁니까? 왜 북한을 따라하려 합니까? 국정교과서는 아베 교과서입니다. 독일 나치 정권 시기, 일본 군국주의 시기, 한국 유신 정권 시기에나 국정교과서를 발행했습니다. 아베 정권을 향해 침략 전쟁을 부인하고 그리고 역사를 왜곡했으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사과하라고 앞으로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국정교과서는 쿠데타 교과서입니다. 유신 정권을 따라하려 합니까? 유신 정권의 교과서는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5.16 군사 정변에 대해서 4.16 정신을 계승하고 있다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유신 정권의 쿠데타 교과서입니다. 현행 헌법은 불이한가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하고라고 되어 있고 이 4.19 정신을 짓밟은 것이 5.16 군사 쿠데타입니다. 어찌하여 180도 역사를 왜곡하려 하십니까? 소위 조영주 검사, 공안검사가 주도했던 국가정상화 추진위원회 문건입니다. 왜 이들은 국정교과서에 집착할까요? 이들이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한국 현대사에 관한 정밀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하여 그들이 진보진영을 얘기합니다. 사실이라고 주장하는 사항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할 논거를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국정교과서를 추진해야 된다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책은 단 2가지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필수 과목으로 전환할 경우 국정교과서를 만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누리당 정권에게 경고합니다. 국민에게 새빨간 거짓말을 연일 하고 있습니다. 그 새빨간 거짓말을 제가 증명해 보겠습니다. 지금 검인정 교과서는 6.25에 대하여 남침이냐 북침이냐를 마치 헷갈리게 기술하고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미래엔 교과서에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북한은 전면적으로 남침을 해왔다 라고 똑 떨어지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또 교과서에서 주체사상을 가르치고 있다는 허무맹랑한 날조를 하고 있습니다. 금성교과서입니다. 주체사상은 김일성주의로 천명되면서 반대파를 숙청하는 구실 및 북한 주민을 통제하고 동원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었다라고 분명하게 주체사상을 김일성 체제를 비판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체사상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김무성 대표가 발언하고 있습니다. 대국민 사기입니다. 금성교과서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체사상은 김일성의 항일 유격대 활동을 혁명전통으로 삼은 김일성 중심의 유일사상 체계였으며 결국 김일성 개인 숭배로 이어졌다라고 비판하고 있는 내용을 어떻게 주체사상을 가르치고 있다라고 호도할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새누리당은 지금 국민의 눈을 가리고 사실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저희 야당이 전면에 서서 이 새누리당 정권의 국정화 싸움을 저지하겠습니다. 과거를 두려워하는 세력에게 미래를 맡겨서야 되겠습니까? 박정희는 군사구태타, 박근혜는 역사구태타, 부전여전입니까? 국민 여러분과 함께 강력하게 투쟁하겠습니다. 이어서 오영식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관련된 예정고시를 결국은 강행한다고 합니다. 결코 있어서도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오늘 저희 당 지도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께 명백하게 저희들의 입장을 설명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올해 3.1절 기념식에서 역사란 편한 대로 취사 선택해 필요한 것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직접 언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의 역사 왜곡을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박근혜 대통령 본인은 지금 하고 있는 행태가 기억하고 싶은 것만 취사 선택해서 기록에 남기겠다고 한 것과 뭐가 다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아베 정권이 현재 하고 있는 일과 행동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이런 정권이 과연 아베 정권의 역사 왜곡에 대해서 비난할 자격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일본의 아베 총리는 군 위안부 강제연행을 부정하는 입장을 밝혀온 우익 성향의 측근을 중용하고 있고,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 사회를 이념적으로 편을 갈라서 대립시키는 극단적인 구구 인사들을 중용해서 국민 분열의 길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시대에 역행하는 아베 정권에 대한 시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는 친일, 독재미화 역사 왜곡 교과서를 반대하는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전국대학 교수들의 반대 성명 발표가 계속되고 있고, 초중고 역사교사, 독립운동가 후손, 역사학계 원로, 학부모단체, 역사학계 연구자, 이제는 중고생들마저 국정화를 반대하는 목소리를 모아내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 10월 제68회 유엔 총회에서 통과된 역사교육 권고는 교사의 역사교과서 선택권을 보장하고 역사학자의 역사교과서 내용 선택권을 보장하며 정책 필요에 따른 역사교과서 선택을 배제하고 정치인의 의사결정 배제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러한 국제사회의 역사교육 권고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아베 정권이 자신들의 침략 행위 등을 미화하기 위해서 역사교과서에 압력을 넣고 있는데, 박근혜 정부는 한 발 더 나가서 우리 역사의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고 역사교과서를 장악하기 위해서 국정화까지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시대에 역행하는 발상입니다. 아베 정부도 하지 않고 있는 걸 하겠다는 것이 지금 현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작업임을 이미 국민들은 분명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친일과 독재를 미화시킨 왜곡된 역사교과서가 국정화된다면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껍데기만 남게 되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국민들을 우롱하는 이러한 후진적, 비민주적 발상이자 시대착오적인 발상인 역사교과서 국정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저희 당은 예정고시 즉시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시발로 국민들의 뜻과 힘을 모아서 반드시 역사교과서 국정화 시도를 저지시켜내는데 총력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유승희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겠다고 하는 방침을 당장 철회하십시오. 교과서 국정화는 역사 교육을 통제하고 국민의 사상을 통제하겠다고 하는 일이고, 또한 학문과 사상의 자유를 억압하는 위헌적인 행위입니다. 정권의 입맛에 맞는 내용을 골라 만들어진 어용 교과서 논란으로 이미 교학사 교과서가 이미 학교 현장에서 퇴출당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중고등학생들을 그렇게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새누리당 싱크탱크인 여의도 연구소에서 2013년에 이미 거민정제 강화가 국정화보다 낫다고 하는 그런 주장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1992년 헌법재판소에서는 국정교과서가 사고력을 획일화하기 때문에 최소화해야 한다는 경고의 목소리를 이미 낸 바 있습니다. 국정교과서에 수록된 것은 무조건 정당하고 그 외에는 배척하는 풍토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특히 국사교과서는 어느 학설이 옳다고 확정할 수 없고 다양한 견해가 나름대로 설득력을 지니고 있는 경우에는 다양한 견해를 소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명시했습니다. 유엔 역시 역사 교육의 정부 간섭을 최소화하고 단일 교과서는 지양해야 한다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는 나라는 터키, 그리스, 아이슬란드 세 곳밖에 없습니다. 영국, 프랑스, 미국, 스웨덴 등 민주 선진국에서는 대부분 범인정 제도나 자유발행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종북하는데 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는 것이야말로 북한 따라하기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이기 이전에 군사 쿠데타를 통해서 장기 집권한 박정희 대통령의 딸입니다. 역사에 대해 일반 국민들과 다른 인식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권자라고 해서 그 인식을 국민에게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박근혜 대통령이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한다면 한국과 다른 인식을 가지고 있는 아베 보수 정권의 역사 왜곡은 무슨 근거로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 역사를 박정희, 박근혜 가족사로 회칠하듯이 더 씌우게 하는 시도를 당장 중지하십시오. 개인적인 사적인 역사관을 5천만 국민에게 강요하는 국정화 정책을 당장 폐기해야 합니다. 아울러서 일본의 교육 우경화를 주도한 시무무라 하쿠픈 전 문부과학상이 아베 총리의 특보로 내정되었고, 시무무라는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일본의 침략 행위를 희석화하는 교과서를 통과시키는 등 일본의 교육 우경화를 주도한 인물입니다. 뿐만 아니고 아베 총리는 군 위안부 강제 연행을 부정하는 하세히로시 중의원을 우리나라의 교육부 장관인 문부과학상으로 기용했습니다. 일본의 교육 우경화에 대해서 매우 유감을 표하는데 한국, 대한민국이 과연 아베 정권을 비난할 자격이 있는지 박근혜 대통령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추미애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2008년도에) 뉴라이트 대한교과서라는 게 나온 적이 있었죠. 그때 박근혜 의원은 뉴라이트 대한교과서를 일컬어
이 책의 출판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의미 있고 후일 그 자체로 또 하나의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호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의 왜곡된 역사 교육을 생각하면 그동안 전율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도 했습니다. 뉴라이트 대한교과서는 식민지 근대화론을 인정했습니다. 제주 4.3 사건의 피해자를 반란 세력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승만 독재와 박정희 유신 독재를 긍정 평가한 내용도 물론 담고 있습니다. 2013년에는 교학사 검정의 한국사 교과서가 국사편찬위원회에서 통과됐는데 이 책 또한 친일과 독재를 찬양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은 단 하나의 학교에서만 채택이 됩니다. 어느 누가 보더라도 이런 책이 불량품으로서 교육 시장에서 퇴출된 것이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뉴라이트 대한교과서적인 그런 시각에서 보면 이번에 공권력으로 밀어붙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나 21세기의 국가 지도자가 과거 20세기 전체주의, 반민주주의, 국가주의 사고에 젖어서 20세기의 안경으로 21세기의 국민의 생각과 사고를 지배하겠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천만한 일인 것입니다. 이런 국정화 시도는 당장 철회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행정예고 예정되어 있습니다. 막지 못하면 2, 3년이 걸릴 긴 싸움, 또 정권 교체를 못하면 끝없이 이 교과서를 학생들이 공부하게 될 거라는 생각을 하면 참 마음이 말할 수 없이 무겁습니다. 교육부 장관은 자기 진영 사람들의 말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당신들 그때 너무했다. 어떻게 채택률 0%가 되게 할 수 있냐. 교학사 교과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정화하는 거다. 정권 잡았는데 왜 못하냐. 이렇게 말한답니다. 그렇게 교육부 장관이 교학사 교과서 채택이 좌절된 것이 바로 국정으로 넘어가게 된 동기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교과서들이 좌편향됐다고 수없이 말을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은 이 교과서들을 검토하면서 확인할 수 있었고요. 허위 사실을 국민들에게 유포하면서 국민들을 이간질시키고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교과서도 보지 않은 김무성 대표 같은 분들이 주체사상 운운하거나 또는 6.25의 책임이 남북 모두에게 있다고 가르치고 있다고 말을 하지만 이 교과서를 살펴보면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은 금방 확인할 수 있는데 교과서도 보지 않고 그런 말들을 겁없이 국민들 앞에 했던 겁니다. 목적은 하나입니다. 친일을 미워하고 독재를 옹호하고 그리고 독재 시기를 부국으로 가르치고 친일을 근대라고 가르치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좌절되자 교과서를 국정화하면서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그런 걸 하겠냐, 이제 안 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내년에 사용할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입니다. 여기 교학사 교과서 똑같은 기술을 볼 수 있습니다. 역시 쌀을 수출하고 있다고 가르치고 있고요. 이토 히로부미가 을사조약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기술하고 있고요. 의병을 토벌했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 내년에 사용할 초등학교 국정 교과서입니다.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교학사 교과서의 식민지 근대화론이었고 친일 불가피론이었고 독재 불가피론이었습니다. 예? 아베하고 똑같네요. 아베 추정 정권인 것이고 아베 추정 교과서인 것이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을 온갖 언어로 미화하고 교묘한 화술로 분칠하지만 의도가 무엇인지는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걸 막지 못하는 것은 역사에 큰 죄를 짓는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하면서 의견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때 당력을 총 집중해서 이 부당함을 알리는 의견을 접수하고
또 당력을 총동원해서 서명운동을 전개해서 100만인 서명운동 이런 것들이 바로 내일부터 전개돼야 하고 프랭카트가 당장 내일부터 이것이 부당함을 알리는 프랭카트가 게시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카드뉴스, SNS, 동영상 등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홍보전을 힘있게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토론회도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토론회 공청회 때 국정교과서와 수능의 관계 등에 대해서 토론회를 공청회를 해서 학부모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학부모들에게 진실을 알리는 일들을 계속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홍보에 총력을 다할 수 있도록 당이 뒷받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여론 지형이 점점점 내용을 알게 되면서 반대쪽으로 훨씬 더 많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